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저 방송에서는 그동안 그 이준석 시인을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주 단신 기사로 동덕 사태는 폭력 사태이고 비문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한 그런 기사가 눈길을 끌기 때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비문명이란 표현을 사용한 주인공이 이준석 의원이네요. 그래서 이준석 씨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표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용어 선택을 좀 순발력 있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토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비문명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좀 발칙하고 신선한데, 그냥 통상적으로 동덕여대 폭력 사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제 떠오르는 그런 단어가 비합리, 또 비논리, 또 비합법, 이런 그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비문명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눈길을 끄네요. 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동덕여대 사태를 폭력 사태로 이렇게 정의하고, 이것이 이제 이 시위를 주동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적인 그런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그리고 대학 당국에는 상당한 정도의 기물을 손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시위 방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이준석 의원의 그런 의미 부여라든지 판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기사의 하단을 보니까 제법 많은 분들이 찬반 양론이 그렇게 많이 나누지네요. 비문명, 문명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비문명, 비합리, 비논리, 비합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여대가 이제 존립할 기반이 점점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성의 권리를 신장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지금부터 상당 수십 년 전에는 여성대학, 여자대학이 존립 기반이 탄탄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뀐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시대가 바뀌게 되면 변하는 거죠. 그 이제 동덕여대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들은 젊으니까 그런 문제를 별로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젊으면은 야성도 있고 좀 전투력도 있고 행동력도 있지만 두루두루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능력은 대부분 세월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기를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할 수 없는 거죠. 남녀공학이란 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대학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재단이 빨리 간파하고 변신을 한 그런 여자대학교 가운데 하나가 상명대학교지 않습니까? 상명대학교가 제법 오래됐죠. 이제는 완전히 남녀공학이 자리를 잡았으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대학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이란 조직이니까 불가피한 그런 시대 추세일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모든 그런 단체나 조직이나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이자 역할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남녀공학을 전환돼 가는데 일부 학생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쥐고 있는가? 이번에 이제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법적인 훈련 같은 걸 참 잘 못 받죠.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좀 부당하더라도 합법과 불법을 구분해서 행동하고 사과하는 부분에 우리 문화가 별로 익숙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서구는 법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익숙한 거죠. 시위하더라도 여러분들 분명히 시위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올해 4월 달에 미국 전역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시위가 전국 대학에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한 1200명 이상 정도가 경찰 당국에 이렇게 체포될 정도고, 상징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뉴욕에 있는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에서 학생들이 불법 점검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가지고 뭐 레카, 무슨 페인트를 가지고 뭐 칠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 강당이나 이런 것을 불법 점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시위에 비교하면 대단히 미국 학생들은 경미한 그런 시비를 한 거죠. 우리처럼 이러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페인트를 사용해가지고 전부 다 칠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강당을 콜롬비아 대학에서 반유대 운동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점검하니까 대학 당국이 나서지 않습니까? 대학 당국이 불법 점검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저는 퇴학시키겠다. 퇴학을 시킬 수 있는 주체가 법적으로 학교 당국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 당국이 이 조직 구조를 보게 되면 제정상에는 재단 이사회가 있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당신들을 퇴학시킬 수 있다. 한국 대학이나 미국 대학이나 최종 의사결정의 정점에는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회가. 그게 법적인 합법성을 지닌 단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뭐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학생들이 이런 불법 점검을 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콜롬비아 대학에 대한 대학 당국이 뉴욕 경찰에 이름 연락해가 저는 뭡니까? 퇴거를 시키지 않습니까? 강제 연행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국 대학들이, 미국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감정적으로 동요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했으니까. 이번에 CCTV가 아마 다 요즘에는 곳곳에 다 있으니까 개인 차원에서 이번에 기물 손괴한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은 그냥 때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전추진위원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2번 회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서. 뭐 공식적인 여러분들 기구가 한 게 아니고 의견 개진 차원에서 학교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비전 추진위원단이 만들어 2번 회의를 한 거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이 정리가 되면은 교무회의에 이름 올리겠죠. 교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당사자들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대학은 학생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학생들이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이해 당사자 가운데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거죠.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도 있고 교직원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 모든 것에 총괄한 최종 기관이 재단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약자다. 학생들이 약자니까 우리가 피해자다. 힘이 센 학교가 양보해야 된다. 힘이 센 재단이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논의 과정에 딱 2번 만나서 논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을 거 아닙니까? 교무위원회 보고하고 시안을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그 과정이 들어가기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교육이 참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합법이나 불법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니까 뭐 지금 이렇게 페인트가 여러분들 시비를 하더라도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 끌어가기가 힘든 사회 같습니다. 학생들 입장은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위 방법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돼서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법과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